반대로 말하면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아스날은 그들이 가진 가장 위협적인 공격 루트 중 하나를 잃게 된다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오는 새벽에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가 있는데요. 챔스권 진출에 있어서 양팀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먼저 제가 보는 양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은 이렇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매번 거의 복사 붙여넣기식이라 모두 이미 알고 계실 것 같네요.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겠죠? 아스날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리즈전 라인업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다만 변수 여부가 있다면 사카와 벤 화이트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화이트는 이전 경기들에서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사카가 직전 경기에서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되질 않고 있어요. 만약 출전을 못한다면 아스날에겐 굉장히 큰 타격인데 확실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일단 오늘 예상에선 사카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이 매치에서 제가 보는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에요. 토트넘 기준으론 좌측, 아스날 기준으론 우측인데요. 아스날은 공격 상황에서 공미 외대고르를 우측 위주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백인 수아레스가 약간 뒤에서 이걸 받쳐주면서 사카, 외대고르, 수아레스의 3명이 우측을 맡는 식이에요. 반면 토트넘은 수비 시 5-4-1 형태로 내려섭니다. 측면을 기본적으로 맡는 선수가 손흥민과 세세뇽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아스날에게 수적 열세에 처하게 돼요. 기본적인 전술적 마크맨 관계는 손흥민이 수아레스, 세세뇽이 사카입니다. 즉 문제는 이 추가적으로 가담할 외대고르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이 구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벤 데이비스라고 봅니다. 외대고르의 추가 가담은 토트넘의 3-4-3 구조에서 얘 외에 따로 맡아줄 선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본래라면 중앙 공미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술적 마크맨이 되곤 하지만 일단 토트넘은 그런 선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죠. 그렇다고 그냥 중앙에 있는 호이비를 외대고르한테 붙이자니 이번엔 벤탄쿠르가 엘네니와 자카에게 2대1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측면이 뚫리는 것보다 중앙이 뚫리는 게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이 선택은 취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원톱인 은케티아가 넓게 움직이면서 계속 외대고르가 비운 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호이비가 측면으로 빠진다면 벤탄쿠르가 순간적으로는 3대1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아스날은 외대고르를 활용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카를 전진시키면서 이쪽으로 볼을 전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트넘이 중미를 빼서 외대고르를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이건 결국 최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은 중원 숫자가 부족한 대신에 센터백을 셋이나 두고 있죠. 이쪽 숫자가 부족하다면 많은 쪽에서 이걸 도와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 외대고르가 아주 폭넓게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직관적으로 마크맨처럼 붙이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대고르가 측면 아래로 쭉 내려간 상태라면 벤 데이비스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마냥 붙기가 힘들겠죠. 내려간다고 아무 보험도 없이 그냥 막 따라간다면 순간적으로 비워진 이 공간을 은케티아나 사카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엔 차라리 마크맨을 바꿔서 세세뇽이 앞으로 가고 벤 데이비스가 사카를 대신 맞는 편이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외대고르가 측면이 아니라 중앙 쪽에서 머물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까처럼 세세뇽이 붙으러 간다면 사카 쪽에 공간이 크게 열릴 겁니다. 여기에 은케티아가 내려와서 다이어를 적절하게 끌어들인다면 벤 데이비스 입장에선 사카 쪽을 대놓고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이쪽에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카는 항상 측면 높은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날 후방 선수가 그냥 냅다 이쪽으로 방향전환 패스를 날릴 것이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대고르가 중앙 근처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는 그냥 벤 데이비스가 마크하고 있는 편이 합리적이죠. 문제는 외대고르가 측면으로 빠질지 중앙에 있을지 그게 얘 마음대로란 거예요. 두 개의 상황에 대해 토트넘이 취할 선택지가 달라지는데 그 움직임이 경기 중에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날에서 사카와 외대고르는 서로 그런 움직임에 맞추고 거기에서 나오는 상대의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벤 데이비스가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의 키맨이라고 봅니다. 외대고르에 의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마크맨 관계, 거기에서 판단을 한번 잘못 내리면 바로 사카나 외대고르에게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아스날은 그들이 가진 가장 위협적인 공격 루트 중 하나를 잃게 된다는 거겠죠. 벤 데이비스가 실험대에 오른 경기라고 봅니다. 근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아스날에서 사카가 나올 수 없다면 부담이 훨씬 덜 할 거예요. 사카가 빠지면 얘가 맡던 역할 그대로 페페가 나오게 될 텐데
1대1 돌파나 왼발 킥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사카만큼 상대 수비를 외대고르와 함께 흔들진 못하거든요. 그리고 벤 화이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단 것도 토트넘에겐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아스날은 후방에서의 빌드업 영향력이 좀 많이 달라져요. 좌측 풀백 자리에 티어니는 부상으로 쓰지 못하고 누노 타바레스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기 힘들다는 점도 아스날에겐 악재예요. 지난 경기에선 결국 토미야스를 왼쪽으로 보내고 좌측 중미인 자카가 보다 전진하는 식으로 좌측 공격력을 올렸지만 이번 토트넘전에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순위표인데요. 이미 여러 군데에서 다뤘을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볼게요.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이기면 챔스 진출이 확정됩니다. 69점과 62점으로 7점 차이가 되기 때문에 남은 경기를 다 져도 토트넘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무승부라면 아스날이 67점, 토트넘이 63점이 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2경기 남은 상태에서 4점 차, 아스날이 2번을 모두 미끄러져야 토트넘이 챔스를 진출할 수가 있죠. 상대는 뉴캐슬과 에버튼, 쉬운 상대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전력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이 더 강합니다. 2경기를 다 미끄러진다고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아스날이 패배할 경우에 승점은 66점과 65점으로 단 1점 차가 됩니다. 한 번만 미끄러져도 바로 역전될 수 있겠죠. 따라서 아스날의 최우선 목표는 패배를 면하자가 되는 게 합리적이에요. 좀 더 정확히는 토트넘이 승점을 얻는 걸 피하자가 될 수 있겠네요. 어쩌면 지금까지 예상으론 토미야스가 좌측으로 나설 것이라고 표기했지만 이 점을 고려하면 그냥 우측에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좌측에서 윙백을 잔뜩 올리고 손흥민을 가급적 중앙에 위치시키는 공격 컨셉을 갖고 있으니 토미야스를 우측에 배치하면서 이쪽 수비를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도 좌측 공격을 돕는 벤 데이비스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상황상 토트넘에게 있어서 아주 어려운 경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베스트 멤버로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있는 지역까지 볼을 전진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의 퀄리티로 위협적인 장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요.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